안녕하세요. 채널지기 오디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 주변에서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소재 대본 각색까지 직접 집필한 소설입니다. 꼭 끝까지 보시고 즐겨주세요.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가난하지도 부유하지도 않은 그저 그런 삶. 남편을 교통사고로 일찍 보냈지만 다행히 보험금이 넉넉해서 하나뿐인 딸 미영이를 큰 어려움 없이 키울 수 있었습니다. 공부를 그리 잘하진 않았지만 착한 딸이었습니다. 한 번도 제 속을 썩인 적 없는 그런 아이였지요. 미영이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사위 동환 씨는 성실해 보였고 미영이를 아껴주는 게 눈에 보여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딸 내외는 분가에서 각자 생활을 꾸려갔고 저는 문화센터도 다니며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미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사업 시작하기로 했어. 사업? 무슨 사업? 수입 무역 쪽인데 괜찮은 기회가 생겼어. 그런데 초기 자금이 좀 필요해서 순간 망설여졌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여유 자금이 있긴 했지만 사업이라는 게 언제나 위험이 따르는 법이니까요. 엄마, 나 한 번만 믿어줘. 제대로 된 거야. 곧 갚을 수 있어. 미영이의 목소리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속 한 번 썩인 적 없는 착한 딸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여유 자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흘렀습니다. 미영이의 사업은 놀랍게도 성공했습니다. 빌려줬던 돈을 깨끗이 갚았을 뿐 아니라 제가 살던 아파트보다 훨씬 넓은 곳으로 이사까지 시켜주었습니다. 엄마, 이제 편하게 사세요. 용돈도 매달 드릴게요. 아이고, 이게 꿈인가. 우리 딸이 이렇게 효자가 되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지요. 단 하나 딸 내외가 중국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자주 못 본다는 게 아쉬울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고 미영이의 이름이 떴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는데 딸의 목소리가 어딘가 달랐습니다. 급하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엄마, 혹시 여유 자금 좀 있을까? 아파트에 다 묶여 있어서.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사업상 급하게 필요한 돈이 좀 생겨서. 엄마, 혹시 아파트 담보로 대출 받을 수 있을까? 금방 갚을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렇게 잘 되던 사업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많이 급한가 보구나. 알았어. 한번 알아볼게. 엄마 고마워. 사랑해. 전화를 끊고 나니 찜찜했지만 딸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담보대출을 알아보았고 다행히 딸이 필요로 하는 금액만큼은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혹시 사기는 아닐까? 보이스피싱은 아닐까?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꼼꼼히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딸에게 송금했습니다. 미영이에게서 고맙다는 전화도 받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미영이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금 집에 있어? 응, 슈퍼에서 장 보고 집 가는 길인데. 왜? 나 지금 한국 들어왔어. 아들이랑 같이. 거의 다 왔어. 집에서 봐. 뭐, 중국에 있는 거 아니었어? 뭔가 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불안한 감정이 스쳤지만 오랜만에 딸과 손주를 본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이 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손주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정말이지 이 순간만큼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미영이는 중국에서 좋다는 제품들을
바리바리 싸웠습니다. 선물을 푸는 데만 한참이 걸렸지요. 사위는? 응. 회사 비워놓을 수 없어서 나만 들어왔지. 아, 그렇구나. 그래도 이렇게 선물까지 많이 사왔는데 고맙다고 통화라도 해야겠다. 순간 미영이의 얼굴에 당황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지금은 통화하기 힘들고 내가 나중에 전화해서 바꿔줄게. 이 옷부터 입어봐. 엄마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뭔가 이상했지만 딸과 손주가 옆에 있으니 집안이 꽉 찬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 이상함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놀러도 다니고 행복한 나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아직까지 사위와의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중간중간 물어보았지만 미영이는 매번 얼버무렸습니다. 정말이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더 이상한 건 미영이가 밖에 나가질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외출을 피하고 식재료나 생필품도 전부 배달로 시켰습니다. 미영아, 날씨도 좋은데 우리 나가서 산책이라도 할까? 엄마, 요즘은 배달이 잘 되는데 굳이 나갈 필요 없잖아. 밖에 나갈 일이 있으면 저에게 부탁했고 외부는 오직 제가 혼자만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출 이자 상환일이 다가왔습니다. 미영아, 이제 통장에도 잔액이 없어서 다음 달엔 내가 처리하지 못해. 사위한테 전화해서 좀 물어보면 안 되겠니? 나도 확인해 봤지. 금방 들어올 거야. 통화는 한 거야? 전화 바꿔준다면서. 내가 전화해서는 받기 힘들고 자기가 시간 나면 전화하는 거라. 밤에 받으면 엄마한테 전화하라고 할게. 하나, 둘. 억지스러운 말들이 반복되었습니다. 미영이도 여유 있던 웃음을 잃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우리 모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도 모르고 정말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워낙 세상이 흉흉해서 모르는 번호는 잘 받지 않는 편인데 2번이나 부재중이 찍혀 있어서 급한 전화인 것 같아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시죠? 네, 어머니. 저 사위입니다. 전화가 늦었죠? 아, 번호가 달라서 몰랐네. 많이 바쁜가? 번호를 바꾸게 돼서요. 대출 이야기 들었어요. 감사해요. 금방 해결될 겁니다. 혹시 미영이랑 같이 있으신가요? 아, 지금 집 앞인데 가는 중이라 도착하면 이 번호로 하라고 하면 될까? 네, 조금 급한 일이라 바로 좀 부탁드립니다.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사위의 급한 전화, 애써 억눌러왔던 안 좋은 상상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바쁜 걸음으로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미영아, 집안에는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방에도 주방에도 손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즘 밖에 나가지 않아 항상 집에 있었는데 무슨 일인지 순간 멍해졌습니다. 무슨 생각에서인지 딸의 짐이 있는 방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큰 짐들과 선물은 그대로인데 급히 챙긴 듯 간단한 옷가지와 캐리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기를 꺼내 딸에게 전화를 해봤지만 신호음만 갈 뿐 응답이 없었습니다. 한참 동안 방 안을 멍하니 쳐다보다가 아까 전화 왔던 사위 번호로 전화를 했습니다. 사위 미영이가 집에 안 보이네. 계속 집에 있었는데 혹시 오늘 통화한 적 있나? 아, 집에 없나요? 혹시 짐은 다 있나요? 어디 갔는지 간단한 짐과 캐리어를 챙겨 나간 것 같은데 연락이 안 돼서 말이야. 제가 연락해보고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디로 간 걸까? 전화는 왜 받지 않고 중국으로 돌아간 걸까? 그때였습니다. 현관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미영이라면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올 텐데 인터폰으로 향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는 낯선 남자 2명이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아, 안녕하세요. 미영 씨 댁이 맞나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네, 저희는 강남경찰서에서 나온 형사 이상훈입니다. 수사 때문에 방문드렸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형사? 살면서 형사를 본 적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찾아온 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문을 열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경찰 신분증 좀 부탁드려요. 아, 네. 몇 가지 확인만 할 거라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제 신분증 보시고 서에 전화해 보셔도 됩니다. 신분증을 확인하고 담당서에 전화해서 맞는지까지 확인하고 나서야 현관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집엔 들어오는 건 안 되고 여기서 이야기 나누시죠. 무슨 일 때문인가요? 무섭고 불안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퉁명스럽게 말을 뱉었습니다. 아, 갑작스럽게 방문드려서 죄송합니다. 따님 성함이 김미영 씨 맞나요? 네, 맞는데요. 수사 중이라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요즘 미영 씨 본 적 있으신가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당황스러워서 어찌해야 할지 몰라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분도 확인시켜드렸고 잘못하면 문제가 커질 수 있어요. 묵비권이라는 걸 주장할까? 무슨 일인지도 모르는데 말 실수할까봐 너무 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말을 안 하기에는 의심을 살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며칠 전 본 적이 있고요. 우리 집에는 없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실 수는 없나요? 수사 기밀이 필요한 상황이라서요. 그럼 참고인 소환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영 씨 연락 오면 이 명함으로 바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미영 씨를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형사들이 돌아간 뒤 머리에 구멍이 뚫린 듯 생각하기 힘들고 어지러워 서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날은 어둑어둑 어스름해졌고 집안에는 초침 소리만 굴러다녔습니다. 숨 쉬는 소리조차 시끄러워 귀가 아팠습니다. 1시간 후 정신을 가다듬고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애써 무시해왔던 불안함의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대출을 했고 번호가 바뀐 사위도 전적으로 믿기는 어려웠습니다. 딸은 손주와 집을 나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 형사가 딸을 찾아 집으로 왔고 연락이 오면 명함으로 연락해 달라니 우선은 어떤 수사인지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경찰서로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대강 파악이 되어야 나의 포지션을 어찌할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훈 형사님 계신가요? 누구시죠? 잠시 밖에 외근 중이신데요. 아, 어제 명함 주시면서 찾아오라고 하셔서요. 그럼 잠시 기다리시면 오실 겁니다. 이쪽에서 기다려주세요. 차가운 철제 의자에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어느새 형사님이 도착하셨습니다. 찾으셨다고요? 혹시 미영 씨가 오셨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이 수사를 알아야 협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기밀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미로서 문제가 있는 게 확인되면 제가 나서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형사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지금 미영 씨와 남편 동환 씨는 수배 중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두 분은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업체를 운영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남편은 중국에서 도망 중이고 따님은 입국한 게 얼마 전에 확인되어서 추적 중에 어머님 댁에 방문한 거였어요. 머리가 멍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우리 딸이? 우리 딸은 그런 거 모릅니다. 지금까지 속 썩이고 사고 친 적도 없는데요. 사실 국내에서 국내 총책을 하다가 중국으로 넘어갔고 중국 사람과 공동으로 피싱 업체를 운영하다가 중국 사람이 공안에 체포되는 바람에 남편도 쫓기게 되었고 저희도 수사 중이었던 사건이라 전담팀을 꾸려서 바쁘게 움직이는 중입니다. 시간이 더 지날수록 형량만 늘어날 뿐입니다. 혹시 연락이 되신다면 자수를 권유하시던지 아니면 약속을 잡고 저희를 불러주세요. 형사가 거짓말을 할 수도 있을까? 뭔가 잘못된 누명을 쓴 걸까? 동명이인이 아닐까? 현실을 거부하는 생각들로만 머릿속이 부풀어서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무엇이 딸을 위한 것인지는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것 아닐까? 보이스피싱은 사람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인 악질 범죄입니다. 시급히 협조해 주셔야 피해자가 한 사람이라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어머니, 이미 저에게는 선택지 같은 건 없었습니다. 이 악몽을 끝내고 싶은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미영이와 연락이 되었습니다. 엄마, 미영아, 어디 있니? 엄마 나 잠깐만 보고 싶어. 내일 압구정역 앞 카페에서 보면 안 될까? 그래, 알았어. 내일 봐. 전화를 끊고 저는 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명함을 꺼내 들고 한참을 망설였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카페 앞에는 잠복한 형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있는 미영이가 보였습니다. 손주는 옆에서 색칠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영이의 눈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미영아, 엄마 나 죄송해요. 정말. 한참을 말없이 마주 앉아 있다가 저는 손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영아, 애가 심심해하네. 내가 잠깐 애 데리고 밖에 나가서 아이스크림이라도 사줄게. 너도 진정 좀 하고. 엄마, 괜찮아. 곧 올게. 손주의 손을 잡고 카페 밖으로 나왔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잠깐 있다가 올 거야. 우리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카페에서 조금 떨어진 편의점으로 손주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 사이 카페 안으로 형사들이 들어갔습니다.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고르는 손주를 바라보며 저는 카페 쪽을 힐끗 바라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미영이가 형사들과 함께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미영이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그래, 그거 먹자. 손주가 모르게 눈물을 훔쳤습니다. 피눈물이 날 만큼 힘들었지만 미영이도 그동안 많이 힘들었으리라. 엄마로서 빨리 멈추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아이가 엄마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지 않게 하고 싶었습니다. 얼마 후 뉴스에선 보이스피싱 조직을 검거했다는 소식이 전파를 탔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밀항을 하던 사위도 검거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집은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작은 월세방에서 손주와 지내며 면회가 되는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주가 엄마 아빠 보고 싶다고 어디에 있냐고 칭얼대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더 커지기 전에 여기서 멈추게 된 게 내 손으로 멈추어 준 게 마음은 오히려 시원합니다. 면회를 가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하루에도 수십 번 생각 중입니다. 미영이는 날 원망할까? 창밖을 바라보며 손주의 옷을 개고 있습니다. 작은 방이지만 손주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정말이지 이게 옳은 선택이었을까? 하지만 저는 압니다. 어미로서 딸을 더 큰 죄에서 건져낸 것이라는 걸. 비록 이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프지만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